1번 분들과 상대방은 아직 아예 인연이 끝났다, 혹은 완전한 이별을 했다, 이렇게 볼 수는 없어요. 아직까지 마음이 남아있고, 또 다른 사람을 알아가려는 마음보다는 일단 1번 분과 그분이 관계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마음이 떠나지 않았고, 어떻게 좀 연락을 하고 행동을 해보고 싶다, 이런 것들이 미련처럼 남아있기 때문에 두 분 사이의 분위기가 아직은 연애 감정이 남아 있어요. 그게 그냥 그리워만 하면서 그때 좋았지, 이 정도에서 머무는 것보다는 더 나아가서 행동까지도 하려고 하는 모습이 보여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연락을 해볼까? 혹은 어떤 식으로 다시 이어질 수 있을까? 이런 걸 고민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두 분은 아직 연락처를 지우거나 한 사람이 차단하거나 이런 상태가 아니라 원한다면 연락을 할 수 있는 관계예요. 그리고 그 마음은 가볍게 찔러보는 게 아니라 되게 진중한 마음이다. 이것만 봐도 두 분께서 가벼운 마음의 연애는 아니었겠다, 이런 걸 알 수가 있어요. 정말 진심으로 좋아했고 또 열정적인 사랑을 했구나, 이런 관계성을 볼 수가 있는데, 1번 분과 상대방이 갈등이 생기게 된 원인에 대해서 한번 카드를 뽑아볼게요. 두 분은 소통이 잘 되는 편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서로 근황 얘기나 아니면 재밌는 얘기 이런 거는 해도 속 깊은 얘기까지는 아직 다 못했던 부분이 있대요. 왜냐면 한 사람이 친구들 만나는 거 좋아하고 술자리 좋아하고 이런데, 다른 한 사람은 그게 마음에 안 들면서도 내색할 수 없는, 자기 자존심상 말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솔직한 마음으로는 너가 그런 자리 가는 게 싫어, 질투도 나고 나만 봤으면 좋겠어, 이런 말을 하고 싶었지만 그 말을 못하고 꽁 해뒀던 부분이 있어요. 그런 얘기를 하면 왠지 자기가 볼품 없어지는 것 같고 집착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서 그래요. 상대방이 약간 나 잘난 맛에 사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성을 대할 때도 자기는 아쉬운 거 없고 또 인기도 많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라서 여러분들한테 아쉬운 소리를 하는 것 자체가 되게 어려웠을 거예요. 이 사람은 당연히 다른 사람들이 맞춰주고 자기만을 좋아해주고 이런 연애를 했기 때문에 자기한테 이렇게 달라붙지 않는 1번 분들이 오히려 신경이 쓰이고 뭐라 말도 못하겠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두 분이 어느 한쪽이 치우치는 게 아니라 두 분 다 되게 잘나신 분들이기 때문에 누구 하나 별로 아쉬운 소리 안 하고 집착도 안 하고 이런 관계였을 걸로 보여요. 그런데 그게 좋게만 풀려가는 게 아니라 말하지는 않지만 속에 있는 불편함으로 이렇게 여러분들과의 관계에서 안 좋은 악영향을 끼친 걸로 보이거든요. 그러면 현재 상대방의 감정은 어떨지 한번 볼게요. 상대방은 아직까지 여러분들과의 시련의 아픔에 대해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어요. 많이 아파하고 티는 안 내지만 여러분들에 대한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이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랑 헤어졌을 때는 크게 얽매이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 새로운 사람 만나지 뭐, 이렇게 끝을 낼 수 있었는데, 여러분들과의 만남에서는 정말 진심을 다한 열정적인 연애였기 때문에 쉽게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걸로 보이고, 드러내는 모습으로는 선을 지키려고 해요. 내가 막 질척거리고 마음이 남아있고 이런 걸 드러내기보다는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그런 선을 지키려고 하는데, 그 사람의 속은 문드러져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 사람이 보여주는 행동이랑 마음은 괴리감이 좀 있어요. 생각보다 이 사람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다. 그런데 자기의 자존심상 그런 걸 드러내기가 힘들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현재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에 대한 감정은 사랑에 파묻혀 있기보다도 그 사랑 때문에 힘들어하는 감정이 더 커요. 그러면 그 사람이 재회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볼게요. 이 사람은 재회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미련을 가지고 있어요.
언젠간 우리는 재회할 수 있어. 다시 만나게 될 거야. 이런 희망을 품고 있어요. 이 사람은 여러분들보다 더 좋은 사람 만날 거야. 이거 자체가 자기 생각에는 없어요. 자기가 만날 수 있는 사람 중에 여러분들이 최고의 사람이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시간이 많이 흐를지언정 여러분들과 다시 만나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힘들었던 부분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도 기억이 미화가 돼서 좋은 생각만 자꾸 떠오른대요. 내가 못해줬던 것만 떠오르고 여러분들이 잘해줬던 것만 떠오르고 속이 썩어 나가고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 사람은 이렇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자기가 더 노력해서 여러분들에게 맞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예전에는 내가 최고야. 너가 나한테 맞춰야 돼. 이런 생각이었다면 여러분들에게만큼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사람으로 바꿔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아주 강하다. 그래서 다시 만났을 때는 그때보다 더 성숙하게 연애하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네요. 그러면 재회를 가로막는 가장 큰 원인이 뭔지 한번 볼게요. 두 분은 마음이 흐르면 흐르는 대로 그렇게 바로 움직여줘야 되는데 생각이 많고 또 나의 자존심도 있고 이런 것 때문에 섣부르게 행동하지 못해요. 내 마음에 따라서만 움직이게 된다면 생각보다 두 분의 재회는 빠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자꾸 이것저것 따지고 들고 상대방의 반응이 안 좋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들 때문에 두 분의 재회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이렇게 보여요. 사실 두 분은 이런저런 갈등 빼고 마음만 놓고 보면 당장이라도 재회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아직까지 서로에 대한 정이 남아있어요. 애정도 남아있고, 그런데 서로에게 지고 싶지 않은 마음, 또 다른 사람에게 보여지는 체면, 이런 것들 때문에 섣부르게 움직이지 못하는 게 방해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3개월 안에 그 사람이 보여줄 행동에 대해서 카드를 한번 뽑아볼게요. 이 상대방은 이 3개월 동안 여러분들에 대한 추억이 미화가 되면서 아주 애틋한 감정을 계속 곱씹으려고 할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랑 자연스럽게 섞일 수 있는 자리를 만들려고 할 거고, 겹치는 지인이나 친구가 있거나 모임 자리가 있다면 그곳을 통해서 여러분들이랑 같이 교류할 수 있도록 노력할 거예요. 예전에는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 만나고 이런 게 별로 안 좋았는데 그거라도 빌미로 삼아서 자기가 다시 접근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부담스럽지 않게 자연스럽게 다시 관계를 이어가려고 상대방이 노력을 할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이 태도도 되게 부드럽고 다정하게 다가가려고 할 거고, 옛날에 있었던 재밌는 일, 추억거리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얘기할 거예요. 그때 우리 진짜 재밌었지 않아? 혹은 최근에 여러분들의 근황에 대해서도 잘 들어주려고 할 거고 재치 있게 받아주려고 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은 뭐냐면 그런 식으로 너무 그냥 근황 토크하고 가볍게 즐기고 술 한잔 하면서 관계가 끝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재회까지 이어질지 아니면 그냥 그렇게 끝이 날지 두 분의 관계에 대해서도 한번 뽑아볼게요. 두 분은 제외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있어요. 그리고 두 분의 조건이 되게 잘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의 마음만 통한다면 충분히 제외를 할 수가 있는데 마음의 문을 닫아 놓으면 진행이 안 될 수 있어요. 충분히 상대방 쪽에서도 여러분들한테 다가오려고 할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여러분들이 마음의 문을 닫고 에이 그냥 여기서 끝이지 뭐 이렇게 하고 있으면 관계가 발전이 안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충분히 마음의 문을 열고 대화해보려고 하고 연락도 이어가려고 하고 그런 노력들이 조금만 늘어난다면 충분히 연애할 수 있고 끝까지 갈 수 있어요. 이 사람이랑은 잠깐 만나다 끝나는 인연이 아니라 몇 년 아니면 같이 살 정도로 두 분의 인연성이 깊고 조건이 잘 맞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두 분이 제일 중요한 건 소통이에요. 두 분은 마음이 없는 것도 아니고 현실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도 아닌데 진짜 찐 속마음 상대방한테 초라해질까봐 혹은 내가 좀 못나 보일까봐 하지 못하는 그런 말들을 꺼내는 게 되게 중요해요.
표현을 해야 되고 다른 사람보다 서로가 특별하다, 유일하다 이런 감정들을 느끼게 해줘야 연애를 하는 것도 되게 오래 지속이 될 수가 있어요. 이 정도의 재회운이면 충분히 괜찮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특별히 뭐 행동을 해야 된다 이런 것까지는 없고 그냥 그 사람이 다가오거나 함께할 자리가 있으면 즐겁게 자리를 이어가고 그 사람이 다가오거나 말을 걸 때 잘 받아주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네요. 그 정도면은 재회는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러면 1번 분들 리딩 마치도록 할게요. 2번 분들과 상대방의 관계성을 보니까 지금 연락하고 싶은 충동이 확확 올라올 때가 있네요. 그런데 두 분이 헤어지는 당시에 갈등이 좀 세게 있었던 걸로 보여요. 그래서 연락을 받아줄까? 이렇게 아련하게 생각하기보다는 연락을 하더라도 아주 냉철하게 차일지도 몰라. 그 사람이 싫어할지도 몰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두 분이 다이나믹한 연애를 하고 헤어질 때도 아주 좀 화끈하게 싸우면서 헤어지는 스타일일 수 있었겠다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지금도 어느 순간에는 연락하자 못 참겠다 이렇게 하다가도 에이 해봤자 좋은 소리도 못 들을 건데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두 분의 갈등이 진짜 원인이 뭔지 한번 볼게요. 두 분의 연애는 아주 성숙하기보다는 미성숙한 부분이 있어요. 이런 감정들이 처음 느끼는 것처럼 되게 낯설게 느껴지고 또 맹목적으로 느껴져서 고등학생이 아주 첫사랑을 만나가지고 너무나도 붕뜬 것처럼 그런 연애를 한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의 한마디에 내 감정이 완전 오락가락. 그리고 평소였으면 하지 않았을 행동들을 많이 하게 되는 관계라고 해요. 그런 것들이 나는 의도하지 않더라도 서로에게 상처를 주게 되고 또 굳이 갈등이 생기지 않아도 되는 건데도 싸우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질투도 하고 투정도 부리고 그런 부분이 있었을 걸로 보이고 오랫동안 장기 연애를 한 경험이 둘 다 없었을 걸로 보이거든요. 두 분 다 감정이 아직까지는 미숙해서 내 나이만큼 사랑의 나이가 쫓아오지 못하는 거예요. 너무 좋아하지만 연애를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는 그런 감정이 찾아왔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갈등이 생기더라도 어른스럽게 지혜롭게 풀어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 두 분 사이에 갈등이 있었다. 또 어떤 갈등이 생겼을 때 그거를 아예 다 해소하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그냥 충동적으로 에이 그래도 이번에 여행 가기로 했으니까 풀자. 얼굴 보니까 그냥 좀 풀리네? 풀자. 이런 식으로 넘어갔을 수 있어요. 그래서 두 분의 사이에서는 사랑의 감정은 크지만 너무 순수하게 내 감정에 따라서 움직이다 보니까 그게 서로를 힘들게 했다. 이렇게 보이고요. 현재 상대방의 감정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그 사람은 오히려 여러분들과의 관계를 생각해 봤을 때 우리는 너무 환상의 짝꿍이었어. 너무 찰떡궁합이었어.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 사람은 다시 연락을 하고 인연이 이어지려면 계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서로에게 연락할 수 있는 누가 봐도 이상하지 않을 그런 계기가 필요하다고 보고 그게 일적인 연락이든 아니면 뭐 필요해서 뭘 물어보려고 연락을 하든 그런 식으로 아무렇지 않게 연락을 시도를 하려고 생각을 해요. 단순하게 네가 너무 그리워 다시 만나고 싶어 이런 감정적인 연락보다는 저번에 내가 너희 집에 두고 온 뭐를 좀 찾아가야 될 것 같은데 혹은 저번에 너가 알려줬던 게 기억이 안 나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과 이어지려고 하고 또 그 사람은 여러분들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여러분들은 투자할 가치가 있는 사람이다. 자기가 이렇게 시간을 들여서 생각을 하고 감정을 쓰고 돈을 쓰는 게 아깝지가 않대요. 그만큼 그 사람에게 이번 분들이 의미가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아직까지도 여러분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아예 져주고 들어가고 그렇게까지 할 걸로 보이진 않고 자기가
다가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이상하지 않게 여러분들이 왜 이런 걸로 연락했어? 이런 말이 나오지 않게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려고 하는 걸로 보여요. 그러면 상대방이 재회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볼게요. 우선 재회하고 싶은 마음 자체는 되게 강해요. 그냥 막연히 너무 좋은데 다시 만나고 싶어. 이런 생각들이 있는데 그 사람은 급하게 서두르지 않아요. 오래 걸리더라도 제대로 다시 재회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서로 힘들었던 부분이나 고쳐야 될 부분,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그리고 또 싸우지 않게 서로 성숙해질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는 너무 서로에 대해서 몰랐고, 맞춰가는 부분이 너무 부족했어. 이렇게 생각하고, 자기도 바뀌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재회하고 싶어 이런 것보다도 내 마음에는 너가 아직 남아있고 그 마음이 쉽게 변하지 않아. 그렇지만 정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아주 멀리 봤을 때 우리가 계속 관계를 이어가려면 지금 이 시기가 되게 중요하고 또 서로가 발전할 수 있게 노력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자기도 이 시간을 헛되게 쓰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 또한 자기처럼 상대를 그리워하고 스스로 반성하고 고쳐야 될 부분도 생각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보고 있네요. 그래서 그 사람이 원하는 건 결국 성숙한 연애예요. 서로가 더 정신적으로 성장하고 같이 발전하고 좋아질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싶다 이거거든요. 그러면 두 분의 재회를 막고 있는 가장 큰 원인이 뭔지 한번 볼게요. 드러나는 갈등이네요. 아까 말했던 거랑 비슷하게 서로의 입장을 잘 굽히려고 하지 않고 들어주려고 하기보다는 나는 이게 좋아. 나는 이랬으면 좋겠어. 이런 식으로 서로의 입장을 계속 고수를 하다 보니까 대화로 잘 풀어갈 수 있는 일도 이상하게 갈등이 생기고 원래 싸우게 됐던 그 본질을 떠나서 자존심 싸움처럼 번지게 되고 누가 이기는지 이게 더 중요해지고 그런 것 때문에 재회에서까지도 그게 갈등의 원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으로 봐서는 두 분에게 시간이 필요해요. 지금 당장 바로 연락을 하면 또 싸우거나 방향이 이상한 데로 튈 수가 있거든요. 원래 연락했던 건 이런 목적이 아닌데 왜 이거 가지고 또 어긋나고 있지?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감정을 좀 차분하게 내리고 난 뒤에 서로 이어지는 게 좋겠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면 3개월 안에 상대방의 행동은 어떨지 한번 볼게요. 이 사람은 3개월 안에 여러분들에게 연락을 하고 싶지만 자기가 차일까봐 고민하면서 함부로 행동을 못하고 조바심을 내고 있는 상태로 시간이 흐를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은 이 관계에서 무력감, 자괴감을 느끼기는 했어요. 뭔가 여러분들한테 인정받지 못하는 것 같고, 내가 다가가도 별 소용이 없을 것 같고, 다시 재회하더라도 또 싸울 것 같고, 이런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마음으로서는 재회를 하고 싶지만 그게 최선일까? 혹은 재회한다고 해서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좋은 관계로 갈 수가 있을까? 이런 불안함이 있어요. 그래도 그 사람을 계속 부추기게 되는 건 우리가 사귀었을 때 재미있는 부분이 되게 많았대요. 티키타카가 잘 되고 진짜 우리는 같이 있으면 너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재미있게 놀아 이런 생각이 들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놓치고 싶지 않으면서도 일이 잘 안 풀릴까 봐 걱정하는 마음이 같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3개월 안에 이 사람은 여러분들한테 연락할 방법을 찾을 거예요. 어떻게 해야 자연스럽게 연락할 수 있을까? 이 생각을 할 건데, 그게 당당한 느낌으로 오기보다는 자신감이 떨어진 모습으로 올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연락을 해도 자기 감정을 절대 안 드러내려고 용건만 얘기를 하려고 하든지 이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람이랑 재회를 하고 싶으면 용기를 북돋아 주는 게 필요해요. 되게 반기면서 이 사람을 받아주거나 여러분도 이 사람에게 질문을 하고 많이 웃어주고 이렇게 한다면 이 사람은 더 적극적으로 다가오려고 할 거예요. 그러면 두 분이 결국에는 재회를 하게 될지 한번 볼게요.
지금으로 봐서는 두 분 사이에 상처가 되게 깊고 회복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재회는 힘들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아직까지 서로에 대한 마음이 정리가 되지 않았고 연락하고 싶은 충동도 남아 있으나 서로 갈등이 있었을 때 그리고 헤어졌을 때의 기억이 너무 강렬하게 남아서 다시 연락을 하더라도 싸우게 되거나 혹은 연락하기 전에도 되게 망설이면서 끝이 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두 분의 관계는 절대 잊혀지지 않지만 아픈 손가락으로 평생 동안 마음에 남는 그런 관계로 끝이 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사람이랑 정말 재회를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있으시면 일단 이번 달에 바로 연락을 하기보다는 시간을 두는 게 필요해요. 두 분의 관계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고 어떻게 해야 우리 관계가 더 어른스럽게 성숙하게 이어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먼저 연락을 해보셔도 괜찮을 걸로 보이거든요. 너무 무겁지 않게 잘 지내고 있는지 물어보면서 좀 부드럽게 풀어갈 수 있게. 그때는 내가 너한테 좀 이런 부분이 미숙했던 것 같아. 널 불편하게 했던 것 같더라. 이런 식으로 풀어나가도 괜찮아요. 그런데 저는 이 관계를 그닥 추천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 관계 자체가 그냥 한 번의 경험으로 넘어가기에 더 괜찮다 이렇게 보이는 게 재회하는 과정 자체도 쉽지는 않아요. 여러분들도 그 사람을 어르고 달래야 되는 부분이 있고 여러분들에게도 아직 상처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상처들을 해결하는 것도 힘들지만 앞으로 이 관계를 끌어나가기에도 벅찬감이 있어요. 예전에 했던 말들이 계속 생각이 나고 재회를 한다고 하더라도 서로 눈치 보느라 예전처럼 티키타카가 잘 안 될 수 있고 이번에 여러분들이 이별을 할 때 이 사람이랑 고만고만하게 헤어진 게 아니거든요. 알게 모르게 상처가 되게 깊기 때문에 이걸 회복하려면 되게 많은 노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내가 노력을 하고 극복을 하더라도 이 사람을 잡고 싶다. 이 사람이랑 재회를 하고 싶다. 그러시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절차를 밟아서 연락을 해보시면 되고 그렇게 연락할 때도 마음을 단단히 먹고 해야 돼요. 이 사람이 조금 빗둘게 대답을 하더라도 내가 돛닦는 심정으로 너그럽게 계속 이어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되고 만약에 나는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는 않아. 그냥 그 사람이 나한테 연락을 할지 안 할지 그것만 궁금해 하시면 기대감은 줄이고 다른 사람을 만나려고 노력을 해보시는 게 더 좋아요. 이 사람은 여러분들한테 연락하기까지도 너무 힘들기 때문에 연락 자체가 안 올 수 있고 오더라도 여러분들이 리드하듯이 끌어갈 수 있는 분위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선택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번 리딩이 이번 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이번 리딩 마치도록 할게요. 3번 분들과 상대방의 관계성을 보니까 지금은 두 분이 감정적인 교류를 하고 있기보다는 한쪽이 칼같이 끊어내고 쉽게 연락할 수 없는 분위기다. 이렇게 보이고요. 두 분 관계에서 갈등의 원인이 뭔지 한번 볼게요. 두 분은 원래 관계성 자체가 편안하게 이어질 수 있는 관계는 아니었을 거예요. 두 분이 본능적으로 끌리는 건 있거든요. 이성을 볼 때, 와, 이 사람 내 애인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처음부터 있기는 했을 거예요. 내 스타일이다. 혹은 사귈 수 있겠다. 저런 사람이면 이런 마음이 있었을 건데 그런 걸 쉽게 드러낼 수 없을 만한 관계. 예를 들면 직장 동료라든지 일로서 엮여져 있는 관계. 쉽게 다가갈 수 없는 관계. 이랬었기 때문에 서로 간보는 시기가 있었을 걸로 보이고 그게 관계가 이어졌을 때에도 따라왔어요. 쉽게 감정을 드러내거나 내 마음을 다 보여주거나 그럴 수가 없었기 때문에 솔직하게 연애를 했다기보다는 계산적이게 이것저것 이성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연애를 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런 게 여러분들에게 갈등의 원인이 되었다. 이렇게 나오고 지금 그 사람은 여러분들에 대해서 감정이 어떤지 한번 볼게요.
의외로 이 상대방은 여러분들한테 표현했던 것보다 마음이 더 컸어요. 진심으로 여러분들을 좋아했고 아직까지도 그 마음이 남아있는데 이제는 우리가 다시 이어질 수 없어. 이런 비관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고 기회가 없어졌다고 생각을 해요. 두 분 사이에 연결점이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면 물리적으로 몸은 가까이에 있는데 말을 할 수 없는 관계 혹은 다가갈 수 없는 관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 사람은 여러분들을 봤을 때 다른 거 다 떠나서 내가 너무나도 좋아했던 사람, 아직까지도 그리워하는 사람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자기 마음처럼 다가갈 수가 없기 때문에 아쉬워하는 마음, 그런 마음들이 카드에서도 드러나고요. 그 사람이 재회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볼게요. 이 사람은 지금 당장 재회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상황이 바뀌어서 우리 둘이 완전히 허심탄회하게 만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면 그때 재회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지금 같은 부서에서 일을 하고 있다면 부서가 바뀌었을 때 혹은 이직을 하거나 졸업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상황이 바뀌는 일이 있으면 여러분들과 재회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 사람은 마음과 상황을 따로 보고 있어요. 두 분의 마음보다는 상황이 맞아야 재회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서 감정을 이성이 누르고 있다. 이런 상태고 재회를 막는 가장 큰 원인이 뭔지 한번 볼게요. 앞서 나왔던 거랑 이어지는 형태인데 그 사람은 이 관계가 쉽게 느껴지지 않아요. 여러분들이랑 관계를 이어가려면 자기가 짊어져야 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한 사람만 보고 그냥 마음만 보고 이렇게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스스로도 너무 힘들고 이 관계가 버겁게 느껴진대요. 마음만 통하면 진심만 통하면 재회를 할 수 있기보다는 여러 가지 상황들, 여건들이 좀 충족이 돼야 다시 이어질 수 있는 걸로 보이거든요. 그게 이 사람이 느끼고 있는 무게감이에요. 3번 분들의 상대방은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연애를 하는 게 그냥 좋으니까 만나는 것, 이런 것보다도 연애를 하면 내가 책임을 져야 되고, 이 사람의 모든 걸 내가 함께 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을 만나면서 자기가 못해준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하나 봐요. 예를 들면, 지금보다 더 성공해야 되는데, 내가 더 잘난 사람이 돼야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내가 사줄 수 있는 것도 많이 없고 해줄 수 있는 것도 많이 없어서 힘들어. 이렇게 생각을 해서 당장 재회는 어렵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네요. 그러면 3개월 안에 그 사람이 보여줄 행동이 뭔지 한번 볼게요. 3개월 안에 이 사람이 먼저 연락을 할 생각도 못하고 연락을 하지도 않을 거예요. 이 사람은 지금 이 연애와 이별이 그냥 순간의 감정으로 혹은 잠깐의 다툼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여러 가지 힘든 상황들 혹은 많은 갈등들 때문에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지금 당장 나 아직 너 그리워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풀릴 거라고 생각을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아직 여러분들을 신경 쓰고 있고 너무나도 다가가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우리는 안 돼. 지금 우리 관계는 이어질 수 없어. 이런 생각 때문에 개인적인 연락보다는 일적으로만 엮이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아무렇지 않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여러분들한테 일적으로 연락을 하거나 서로 대화를 나누려고 할 건데 그게 발판이 되지는 않아요.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뭐 공적인 거 하나를 계기로 해서 더 잘 되게 노력해봐야겠다. 이런 생각까지는 3개월 안에는 못해요. 그냥 그렇게라도 대화를 할 수 있는 걸로 만족. 더 나아가서 우리가 썸을 타고 다시 연애를 하고 이런 것까지는 아직은 무리예요. 그냥 얼굴 한 번 더 보고 목소리 한 번 더 듣고 그냥 거기에서 만족을 할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이 사람은 벅차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두 분이서 결국 재회를 하게 될지 한번 볼게요.
3번 분이랑 상대방은 관계를 계속 이어갈 거예요. 두 분은 끊어질 수 없는 관계성을 가지고 있어요. 주변에 지인이 끼어 있든 한 기관에 같이 소속되어 있든 이런 식으로 두 분은 인연이 앞으로도 이어져야 되기는 한데 거기서 누가 선을 넘느냐 아니면 둘 다 선을 안 넘고 그냥 계속 이 관계를 지키냐에 따라서 관계가 완전히 달라져요. 두 분 다 서로를 의식하고 재회에 대한 생각도 해요. 그리고 약간의 기대에 찬 상상도 해요. 아, 이 사람이랑 결혼했으면 혹은 이 사람이랑 계속 관계가 이어졌으면 어땠을까? 아니면 지금 내가 연락하면 우리 관계는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들은 하는데 그 선을 넘는 게 쉬운 일이 아니래요. 연락해보고 싶어, 다시 사귀어보고 싶어 하다가도 지금 우리 관계는 여기서 더 나아갈 수 없어. 그냥 이렇게 선을 지키는 게 더 나아. 이렇게 멈춰버리면 그냥 이런 관계에서 계속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근데 3번 분들이랑 상대방의 관계성에서 특이한 점이 뭐냐면 지금 이대로 가다가는 재회는 어려워요. 그냥 어영부영 이런 관계로 남을 수 있는데 만약에 한 사람이 선을 좀 넘어서 다시 연애를 하게 된다면 결혼 운이 들어와 있어요. 두 분은 진지하게 현실적인 제도 안에서 묶여서 서로를 평생 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관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사람이랑 계속 이어지고 싶다, 한 번 더 연애를 해보고 싶다 하신다면 일단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유롭게 생각을 가지시면서 이 사람이랑 공적으로 엮이는 일에 적극적으로 임하세요. 굳이 여러분들이 여지를 남기고 뭐 약속을 잡고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어요. 이거는 시기상조거든요. 지금은 이런 상처들이 나을 때까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냥 일적인 얘기만 해요. 대신에 쌀쌀맞게 굴지는 말고 그냥 협조적인 분위기 정도? 그 정도로만 유지를 하다가 어느 정도 그 사람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마음이 좀 정리가 됐을 때 적어도 3개월은 지난 후에 여러분들이 먼저 이 사람한테 개인적으로 연락을 하든 다가가든 하면 이 사람은 받아줄 거예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관계를 단계적으로 밟아가려고 할 거고. 그래서 지금 당장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답을 못 받았을 수 있어요, 저한테. 가만히 있어도 제외가 돼요. 무조건 제외가 돼요.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장기전으로 정말 이 사람이랑 끝까지 가고 싶다면 지금 당장이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서로가 상황적으로 여유가 있고 감정적으로도 힘든 부분이 수그러졌을 때 그때 다시 이어가 보는 게 좋아요. 어쨌든 여러분들과 상대방은 아직 인연이 끊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기회는 남아 있거든요. 이 사람이 개선적인 부분이 있고 무뚝뚝한 부분이 있더라도 마음은 진심이고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장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 정도의 사람이라면 기다려 볼 만은 하다. 한 번 더 노력해 볼 만은 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면 3번 분들 리딩 마치도록 할게요. 4번 분들과 상대방은 파국이다 할 정도로 갑작스럽고 아주 큰 갈등으로 인해서 이별을 경험한 걸로 보여요. 지금 서로에게 함부로 다가갈 수도 없고 염탐하는 정도가 최대의 행동인 걸로 보이거든요. 예상치 못한 이별이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당황스럽고 아직까지도 마음이 많이 불편할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두 분의 갈등의 진짜 원인이 뭐였는지 한번 볼게요. 두 분은 같이 있어도 다른 생각을 하고 떨어져 있는 것 같은 느낌, 동상이몽의 느낌을 서로가 받았을 거예요. 그리고 마음의 크기도 항상 비슷하지는 않았어요. 한쪽이 초반에 좀 많았으면 후반에는 또 이쪽이 많고 이런 식으로 마음의 크기도 들쑥날쑥했고 소통도 힘든 부분이 있었다. 그래서 같이 연애를 하기보다는 각자 연애를 하는 그런 부분들이 갈등의 원인이 됐다고 하네요. 좋을 때는 너무 좋지만 사이가 안 좋을 때, 힘든 부분이 있을 때 이런 갈등이 있었다는 거고 두 분은 싸움이 났을 때 서로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이런 것보다는 내 생각은 이래, 나는 원래 이래 이러면서 조율이 안 되는 과정을 겪었을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한 번 갈등이 있을 때마다 너무 힘들고
연애를 할 때도 외롭다는 감정도 들고 이런 힘든 감정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그 사람은 지금 여러분들에 대해서 어떤 마음일지 한번 볼게요. 상대방 자체가 다른 사람이랑 감정을 나누고 교류하고 이런 게 힘들어요. 자기만의 세상이 있는 사람이라서 여러분들이 그걸 감당해내기가 어려웠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을 많이 그리워하는데 그게 여러분들한테 드러나지는 않아요. 자기 혼자 속으로 생각을 하고 그리고 반성하는 부분도 많이 없어요. 두 분 사이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내 생각이 맞았어. 근데 이 관계는 왜 이렇게 됐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 딴에는 여러분들한테 일부러 못되게 굴려고 하거나 상처를 준 건 아니지만 관계가 이렇게 돼버린 거에 대해서는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고 아직까지도 여러분들을 많이 신경을 쓰고 있어요. 그 사람은 원래 한번 저지르고 나면 뒤돌아보지 않는 스타일인데 여러분들에 한해서는 많이 되짚어보고 감정의 여운을 많이 느끼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러면 그 사람이 재회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한번 볼게요. 이 사람은 재회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을 생각하면 아직 그리운 마음도 있는데 슬픈 감정이 커요. 이 사람은 아직까지도 이별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고 여러분들을 떠올렸을 때 가슴 아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재회에 대해서 마냥 긍정적으로 볼 수가 없다. 이런 입장이고 이 감정을 최대한 없애려고 해요. 감정이 막 격해지면 안 돼. 이 감정 줄여. 여러분들에게 연락하고 싶은 마음이 들면 안 돼. 참아야 돼. 이러면서 자기 감정을 절제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보이네요. 그래서 이 사람은 여러분들에 대한 마음이 남아있더라도 재회는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과 그 사람 사이에 재회에 있어서 가장 방해가 되는 부분이 뭔지 한번 볼게요. 상대방이 지금 이 관계에 있어서 개선하려고 행동하는 게 없어요. 예를 들면 연락을 해온다든지 아니면 내가 이 관계를 좀 풀어보고 싶어 이런 제스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고 그냥 내가 맞아. 내 방식이 맞았어. 아직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재회에 아주 큰 걸림돌이 된다. 이렇게 나와요. 이 사람이 이렇게 끊어내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지만 3개월 안에 보여줄 행동은 어떨지 이게 감정이랑 행동이 일치를 할지 아니면 행동은 따로 놀지 한번 뽑아 볼게요. 상대방은 여러분들에 대해서 상처받은 마음 그리고 내 탓은 아니라는 마음 때문에 벽을 두고 여러분들을 보고 있어요. 경계를 하면서 여러분들을 염탐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프로필이 바뀌거나 어떤 소식이 바뀌는 게 있으면 예민하게 알아채요. 여러분들에게 온 신경을 다 쓰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좋은 감정으로만 그러고 있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면 내가 너를 이렇게 신경을 쓰지만 연락이 온다 하더라도 좋게 받아주진 않을 거야. 내가 또 상처받을 수도 있을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과는 별개로 감정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많이 흔들리네요. 여러분들을 엄청 진심으로 좋아했던 게 곳곳에 보여요. 그 사람은 이 이별 자체가 자기한테는 배신감으로 다가오네요. 왜냐면 이 사람은 내 마음을 다 줬는데 결국의 결과는 헤어짐이야. 나는 이제 사람을 믿을 수가 없고 사랑을 믿을 수가 없어. 이렇게 비관적인 생각을 해요. 그 사람 원래 성향 자체가 자기만의 세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 그게 또 로맨틱하게 발현이 되기도 하고 자기 혼자 꿍하게 담아두는 식으로 발현이 되기도 해요. 일단 3개월 동안 이 사람은 먼저 행동하지는 않을 거예요. 대신에 감정적으로는 되게 많이 휘둘리고 그걸 티를 내지 않기 위해서도 노력을 하고 여러분들이 연락을 하더라도 자기가 흔들리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쓸 거예요. 그러면 여기까지 봐서는 일단 상대방이 방어막을 치는 게 너무 강하기 때문에 재회까지는 힘들 수 있겠다 이렇게 보이기는 하는데 결과적으로 두 분이서 재회를 하게 될지 한번 볼게요.
두 분이서 재회를 하는 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일단 상대방이 너무 칼같이 나올 수 있어요. 연락을 먼저 보내본다 하더라도 약간 입에 칼 심었나 싶을 정도로 냉철하고 차가운 반응이 다가올 수 있는데 이거는 시간이 많이 필요해요. 뭐 몇 개월 있다가 이런 거 아니고 거의 한 1년 정도는 필요해요. 이렇게 시간을 많이 써야 되고 변화도 많이 필요하고요. 연애도 쉽게 하지 않고 다른 사람한테 마음도 쉽게 주지 않아요. 실제 일어난 상황보다 자기가 더 과대 해석을 해가지고 이제는 연애 안 해. 이제는 사랑 안 해. 이런 상태로 있을 거기 때문에 그게 조금 줄어들 때까지는 시간이 필요하고 여러분들도 아직 이 사람에 대해서 100%다 알지는 못해요. 이 사람을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더 시간이 필요해요. 그런데 이 사람이랑 이어지기가 쉽지 않은 이유는 상황이 문제도 아니고 마음이 문제도 아니고 이 사람의 태도가 문제예요. 이 사람이 자기가 제일 상처받았고 자기가 혼자 너무 힘들었고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연락을 먼저 한다고 하더라도 쉽지는 않아요. 이 사람 성격 자체가 자기가 우위에 있어야 되는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을 띄워줘야 되고 그 사람한테 약간 빌면서 아우 미안해 막 이렇게 들어가야 되고 근데 그렇게 하더라도 이 사람 반응이 그래 나도 잘못했어 이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막막한 감정을 느끼실 거예요. 연애할 때는 이 사람이 불도저 같은 부분도 있고 또 다른 사람이랑 다른 매력이 강하게 두드러지기 때문에 호기심도 생기고 연애를 할 때도 되게 즐겁고 빠져드는 느낌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만큼 여러분들도 많이 힘들었을 거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여러분들이 이 사람을 잊지는 못할 거예요. 이 사람이 되게 강렬한 사람이고 특이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사람이랑 계속 관계를 이어가게 되면 여러분들이 많이 힘들 거거든요. 이 사람은 감정을 주고받고 서로 표현하고 이런 게 좀 힘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소가리를 많이 해야 돼요. 자존심도 많이 굽히고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저는 그냥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구나. 그리고 우리 관계는 이어가봤자 계속 내가 힘들겠구나. 이런 생각으로 접는 게 오히려 도움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이 이 사람이랑 연애하면서 느꼈던 힘들었던 부분이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아요. 오히려 여러분들이 내가 그걸 다 감당해내겠어. 나는 그거 다 괜찮아. 그렇게 해야 이어질 수가 있어요. 근데 굳이 여러분들이 그렇게까지 해야 될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한쪽이 억지로 끌고 가야 되는 그런 인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더 행복한 연애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사람이랑 있으면 외롭고 불안하고 힘들고 이런 감정들이 계속 따라와요. 그렇기 때문에 그저 강렬했던 연애였구나. 그런 타입의 사람도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넘어가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본 그 사람보다 더 잘 맞는 상대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냥 묻어두는 걸로 넘어가시는 거를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이 리딩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4번분들 리딩 마치도록 할게요.